부모님도 85년도에 인수를 받으셨어요. 방앗간을 하셨거든요, 아버지께서. 쌀에 대한 그런 노하우들은 이미 다 익히고 계셨는 거죠. 밥을 찌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이미 체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양조장을 하더라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쌀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셨는 거죠. 대표님께서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밑에서 이제 이거 하는 거를 조금씩 배우신 거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면서 거의 체득을 해 나갔다고 보면 되죠. 유치원 가방 던져놓고 옛날에는 비닐마개였거든요. 네. 비닐마개 씌우고 그런 것들 이제 작업을 하면서 배우고 한 10살쯤 되어서는 이제 술을 만들 줄 알았던 거죠. 이론적으로 배웠다기보다는 정말 몸으로, 향으로, 피부로 그렇게 배운 기술이죠. 어디서 살 수 없는. 그럼 어릴 때부터 막걸리도 좀 드시고 하셨네요. 이제 알코올 안에서 지내다 보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 싫어서 술도 좀 늦게 배웠던 것 같고, 늘 이제 술이 있었으니까 저한테 뭐 특별하고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어릴 때 만약에 술을 먹는다 그러면 좀 호기심이나 뭐 그런 특별한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었으니까. 경영학과를 나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거기 있으시면서 또 약간 부모님 일을 이어받을지 아니면 뭔가 다른 걸 해볼지 약간 고민을 좀 하신 적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이제 계속 이어받자고 결심하신 계기 같은 게 있으신지요? 저는 무조건 이제 떠나려고 했죠. 알코올 냄새에서 영원히 벗어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부모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는 걸 알고 계셨었거든요. 제가 이제 군대에 가서 우연찮게 장성분들이 이제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는데 이걸 딱 마시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뒤에 있는지도 모르고 엄청 맛있게 드시면서, 와, 이거 진짜, 거기서는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막 부르시더라고요. 서로 아, 형 드셔보소 막 이러면서 드시는데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동안은 뭐 만들어만 봤지 이거를 먹는 사람을 볼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저한테는 정말 높은 하늘 같은 그런 분들이 저희 집 술을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거 보고, 아, 내가 그동안 몸에 체득해온 것도 있고 아깝고 이렇게 맛있고 좋은 술이면 인생을 한번 걸어봐도 되지 않을까. 22살 때였죠 그때가. 그렇게 해서 나와서 상의를 드렸어요. 반반이었어요. 놀래는 거 반하고 걱정 반하고, 약간 기쁜 마음도 계셨던 것 같아요. 제가 아예 포기를 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해병대 전역을 하고 나오는 모습 보면서 대견해 하셨던 것 같아요. 학교도 다니고 싶었거든요. 1년밖에 못 다녔으니까 경산 하양까지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러면 3년 정도 공부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양조장이 없어져 있었거든요.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군대를 가버려 가지고 더 힘드셨던 거죠. 이 손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러면 일 다 하고 학교도 다 다니고 주말이나 방학 되면 하루 종일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365일 그냥 쉬지 않고, 학교 다닐 때는 경상하양까지 통학하고 새벽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계속 그 강행군을 한 거죠. 졸업을 했을 때 제일 기쁘더라고요. 졸업 딱 하고 나니까 운전은 안 해도 되니까, 하루 3시간 운전 안 해도 되니까, 그때부터는 운전이 너무 싫어져 가지고 지금도 그런 걸 좀 겪고 있는데, 그때의 그런 노력들이 아니었으면 제가 뭐 이 자리까지 왔을까 하는, 그때 그 장성들의 그 모습을 안 봤으면 내 모습은 지금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몇 년을 하신 거죠? 어릴 때부터 배워왔던 그런 시절을 생각하면은 35년 정도 되겠네요. 40인생 중에 한 35년을 그렇게 막걸리를 만드는데 전념을 했으니까. 전국에 양조장이 한 몇 개나 있나요? 800개. 그 정도 있다는 거면 계속 시작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진입 장벽이 낮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좀 제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이거는 단순히 물을 넣고 스프를 넣고 끓이는 라면이 아니거든요. 요리로 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요리라는 거죠. 정말로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에만 전념해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의지나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시작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서 왜 우리 술은 왜 안 팔릴까라고 고민하는 거는 순서가 안 맞는 거죠. 정말
고민하고 잘 만들고 정말 인정을 받은 상태에서 시작을 해도 사실 모자란 거죠. 왜냐하면 꾸준히 이것을 계속 생산을 해내고 날짜를 맞추고 그렇잖아요. 라면을 3분을 끓이면 제일 맛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2분만 끓이면 설익게 되고 시간을 오버돼서 3분 30초가 돼버리면 퍼져버리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그 날짜를 잘 맞추고 그거를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고 그리고 경험이 충분하고 날짜도 중요하고 월도 중요하고 계절도 중요한데 그날의 날씨에 따라서 또 매출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전체를 읽어야 되는 그 정도의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것을 생산하는 것에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업체들이 들어있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제일 피해를 보는 게 소비자들입니다. 6일이 필요한데 5일밖에 안 되는 술을 먹게 된다거나 7일, 8일 지나서 만든 술을 먹게 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시키고 시스템화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최대한 이런 변수들을 줄이고 나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전통적이고 옛날스럽고 하면은 좋겠죠. 근데 정말로 현대적이어야 되는 분야가 이 생막걸리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인지를 못하면은 소비자들은 맛없는 술만 계속 속아서 먹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는 해썹 인증도 도입을 했고 제가 원래 알고 있던 거기에 플러스를 더 시키기 위해서 위생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고가 덜 나고 그리고 제품 안전성을 유지할 것인가. 해썹 시스템이라는 게 우주 비행사들 먹는 음식 거기에 적용이 되면서 유명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시스템을 준비해서 나가라. 소비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나가라는 게 해썹 인증의 그 요지거든요. 경상도 200개 양조장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인증을 받게 된 거죠. 큰 메이저 업체들 많잖아요. 경상도 안에서도. 올해 바이러스 타격은 좀 없었나요? 오히려 해썹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방역 시스템이 완비가 되어 있다. 라는 그런 이점들 때문에 오히려 작년보다는 약간 매출이 올랐어요. 다른 업체들보다 이점이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알아봐주고 좀 더 안전한 먹거리가 없을까라고 계속 고민을 하셨다는 반증이니까 17년도에 해썹 인증을 받았는데 미리 이제 준비를 잘 해놨구나라는 생각, 그런 보람이 있었던 거죠. 어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계신 거는 홍보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하고 있는데 시간 내기가 만만치가 않네. 그래도 뭐 최초의 양조장 유튜브니까. 술을 좋아하세요 지금은? 많이 좋아하죠. 주종도 많이 늘었고 예를 들어 옛날에는 와인 안 마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인도 즐겨 마시고 위스키도 희귀한 것도 구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래요. 그 막걸리 마시고 막걸리 연구해야지 왜 다른 나라 술을 그렇게 먹냐. 아니 국문학자가 국어만 연구하고 되느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왜 생겼는지 우리나라는 왜 없는지 그런 것을 비교하고 분석하고 반성을 해보는 거죠. 술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다른 나라에는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왜 없을까. 그럼 우리나라에는 또 뭐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른 술들을 보면 신기해하고 찾아가서 먹어보고 전문가가 있으면 또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거의 30년 넘게 막걸리 일을 하셨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해나가실지. 포항을 떠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제가 뭐 다른 일을 해본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어요. 누적된 65년의 세월, 그 세월에서 더 플러스를 시키고 싶어요. 전통적으로 남아있는 양조장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일본의 역사로 뒤지지가 않는데 100년 가기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실정인 거죠. 거기에 제일 첫 번째 걸림돌은 머물러 있는 보수적인 그런 모습들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그동안 그 모습들로 이게 영입이 되어 왔으니까 그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통성은 지켜나가되 그 원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되 거기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요인들을 가져와서 플러스를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는 그런 과정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옷도 입혀보고 저 옷도 입혀가지고 좋은 옷을 입히는 과정들을 게을리하지 않게 해서 100년이고 200년이고 이어져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구체화해서 선례를 좀 남겼으면 하는 마음에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습니다. 청주나 약주 쪽으로도 생각하고 있는데 좀 세련된 이미지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그냥 병에 담긴 평범한 그런 이미지 말고 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어디 내놔도 갖고 싶은 그런 모양의 제품들을 좀
만들어내고 싶고 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막걸리, 건강한 막걸리, 우리 몸에 가장 가까운 술, 막걸리 많이 사랑해 주시고 동해 명주 잘 만들어서 나온 막걸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잘 만들어 나오는 맛있는 막걸리로 계속 이어져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항 말고 다른 데서도 마실 수가 있나요? 네, 언제든지 전화로 주문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